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의 박정인입니다. 30만 구민이 꿈꾸고 희망하고 이 행복한 용산 시대를 만들기에 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용산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이분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용산구청의 성장현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복지TV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전국의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네, 용산구를 딱 생각하면은 용산역 그리고 이태원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용산구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죠. 용산을 단시간에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용산은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가 네. 용산에서 출발을 하고 용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106개 나라의 대사관자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이면은 300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태원 관광특구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인사들은 다 용산에 살고 계시고요. 네. 또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전쟁기념관, 한글박물관, 리움미술관을 포함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박물관이 산재에 있고 네. 그런 도시인데다가 또 우리 모든 철도가 이제 용산에서 출발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들어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미군들이 이전하고 나면 또 우리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고 국가공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문화유산이 근현대사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그런 도시. 남산을 등에다 짊어지고 한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용산은 그래서 천혜의 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전통과 현대의 어떤 어우러짐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구가 아닌가, 용산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미연합사 지금 현재의 부지와 또 그 앞에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요. 굉장히 예. 많은 자원다 볼 수 있는 것, 관광할 수 있는 예. 것들이 참 많은데요. 구청장님이 이제 민선 6기에서 이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좀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고 구정 일을 이 민선 초기부터 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어떠신지요? 속담에요. 살림을 알게 되면은 살림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멋모르고 덤볐을 때는 자신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이 구정을 끌어오다가 보면 살펴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생각이 많아지게 네. 돼 있습니다. 예. 옳다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반대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밤늦게까지 구정을 살피고 우리 1,300여 공무원들과 참 여한 없이 달려와서 용산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핫한 그런 도시다. 가장 잘 나가는 도시다. 그리고 가장 희망이 있는 도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가 되도록까지 정말로 쉼없이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산 구민들 중에서 가장 용산에 대한 꿈도 많이 잠자는 중에 꿈도 용산 걱정 꿈, 용산의 어떤 희망적인 꿈을 가장 많이 꾸실 것 같아요. 성구청장님이.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이 잘 날이 없는 네. 것처럼 앰뷸런스가 지나가도 소방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네. 무슨 일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선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제 3번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나라에서요. 네, 한국에서 3번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청장님만의 그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부분 또 용산 구정을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내오시면서 어떤 구청장님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에 지방자치단체장 오직 했으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다른 직업은 다 구해도 목민관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 저는 이제 6시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네. 거의 밤에 11시가 다 돼서 들어갑니다. 네. 쉼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부족하다, 뭐를 해줘야 된다, 다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주민들의 그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대개 보통 15, 16개 일정을 하루에 네.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결제라든가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예.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것이 어렵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네.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꼭 그 담아둬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청렴입니다. 네. 태산공덕 불효 일청렴이라고 하는 좌우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 공덕을 태산처럼 쌓았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청렴함만 갖지 못하다. 네. 제가 청렴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강조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좌우명이라든가 또 일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전반에 이제 성구청장님의 개인적인 부분들과 구정에 대한 걸 좀 여쭤봤고요. 복지 TV니까 이제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예. 화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 용산구가 이제 주거단지도 있고 또 이제 그 주거단지 중에는 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 주택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용산역 부근 같은 경우는 오피스 이제 상업 시설들이 예.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하는 일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어떤 보육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는지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그런 마을, 그건 희망이 없는 마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용산이 과거에는 참 교육하기가 좋은 도시였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 그 주변에 있었던 네. 그 대형 학원들이 다 네. 빠져나가고 예. 상명초등학교, 상명 여자중고등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 네. 당국대학교 네. 이 다 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교육하기가 아주 어려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설학원 하나도 없는 그런 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예. 우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선에 100억 장학재단도 만들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은 그 많은 대사관제도 있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네. 특별히 특별히 뭐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오는 이 국제 도시에 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2개 나라 말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랍어, 스페인어까지 포함해서 네. 6개 나라 원어민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있고 네. 네. 우리 그 자매 도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수도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방학 되면 아이들을 보내서 홈스테이를 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접하고 미국의 아이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네.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2월 1일 날 개관했습니다마는 보육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꿈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청소년 꿈나무 타운을 네. 개관을 해서 네. 정말로 교육 때문에 이제 용산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교육 때문에 용산에서 이사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용산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요. 가시적인 가장 큰 고마운 성과는 서울시 교육청이 수도여자 고등학교 자리로 들어오게 결정이 돼서 예.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꿈나무 종합타운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개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의 거점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은 이 꿈나무 종합타운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에 이제 그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5만 권 그 장사가 들어간 도서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서 네.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나라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는 괜찮은 서당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당을 능가할 수 있는 용산 서당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성균관 원장님이 훈장님으로 오셨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읽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한문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용산구에 이 학생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이점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국사를 마스터할 수 끝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어떤 그 배울 수 있는 멘토나 그런 관계적인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그 지리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용산에는 그 대사관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특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자기 나라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사들은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도 아닌 대사님을 불러서 궁금했던 것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용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의 이제 복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용산의 거주 연령대가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이촌동도 그렇고 뭐 보강동 이런 주거단지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이 복지의 노인들을 위한 신경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잘 모셔야 됩니다. 폐허에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 주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잘 모셔야 또 우리 후대들에게 대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용산만 하더라도 약 한 3만 6천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용산은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의원을 제정을 했고요. 또 1년에 10,000명씩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어르신 잔치를 해드린다든가 또 우리 용산은 치매 중풍 요양원이 8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원이 유일하게 서울에서 2개가 있는 구입니다. 일일이 다 이제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은빛 봉사단이라고는 용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또 노인 복지 그 위원회라고 각 동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이제 한 3년 준비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최초로 용산구가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참 살기 좋은 그런 도시, 물론 이제 어른들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지만은 각별히 어른들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시는 구청장님들마다 최초가 가장 많은 수식어인데 참 각 자치구마다 아니면 광역단체마다 그 최초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데 지속 가능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방 정부가 네. 각기 자기 실정에 맞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 내놓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자기 그 지방자치만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복지,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네. 애를 쓰다 보니까 아마 네. 경쟁적으로 네. 최초다, 최고다 이런 용어를 많이 네.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예, 용산구의 그 이태원이나 이제 뭐 보강동 이쪽으로 보면은 정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가정을 형성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과 이제 사는 그 가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용산구의 특성상. 네. 원래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가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용산에 등록돼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약 13,000여 명 살고 계시고요. 네. 특별히 그 미군 또 기지가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대사관들이 많다 보니까 대사관 그 가족들이 많이 네.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는 이태원 빌리지가 있고요. 또 이촌동에 가면은 이촌동 빌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오롯이 우리 한국의 국민으로 또 용산의 구민으로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라든가 또 예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용산 구민으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갖춰서 다문화 센터도 만들고 또 다문화 팀도 있고 네, 네. 또 그 다문화라고 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요리 경연 대회라든가 또 우리말 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용산 구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용산구청에 방문하는 그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족분들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마련돼 있는지요? 물론 이제 전담 팀이 또 있고요. 또 전담 팀이 있고 우리 구청 안에는 노무라든가 뭐 이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변호사들이 네. 무료 변론을 말하자면 상담도 해드리고 네. 네. 그런 시스템이 또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애인 분들도 이제 거주를 많이 하시고 거주 시설이라든가 뭐 거주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막 탈시설 합니다. 장애인 분들에 대해 이 장애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 용산구에서도 좀 어떤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용산뿐만이 아니고 네. 용산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두가 다 함께 구성원들로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 제일주의라든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들이라든가 특히나 우리 장애인 부분 이런 데를 네. 잘 그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뒷전으로 좀 밀려 있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갖춰져 가고 하면서 똑같이 장애인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네, 네. 장애인들 그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장애인 다문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육아 관련된 이런 영유아까지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에 대한 그 예산이 이번에 용산구도 꽤 많이 비율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용산에 보니까 이제 용산복지재단을 지난해 이제 출범을 해서 한 1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지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그 설립에 대한 추진 어떤 성과는 어떠신지요? 지금? 최초에 제가 그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주변에 우려가 많았었고, 그래서 그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았는데 이제 지방 분권이 될 겁니다. 선진국에서 먼저 지방자치를 그 시행을 했던 나라들 보면은 이 복지 때문에 재정이 파탄이 나서 그 말하자면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례를 왕왕 봤습니다. 봄장사는 겨울에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금 예산으로만 이 복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은 우리 용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용산은 교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용산에는 동이 16개 동이 있는데 후암동이 선임동이니까 후암동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암동에는 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각기 교파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9개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교회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분씩 회장님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그 9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공동 바자회도 열고 그 모금된 수익금이라든가 교회 능력껏 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후암동에 있는 주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굶게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그 현금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뭐 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우리 그 공적인 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용산에는 각 동이 다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그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특별한 그런 그 시스템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잘 돼 있어서 이제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튼튼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산에서만큼은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서울의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구가 용산을 포함해서 7개 구 있습니다. 모금액도 말하자면 기금도 한 70억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구자에 5천 원씩 하는 이 구자가 있습니다. 지금 7천 구자가 넘어섰는데 매달 한 3,500만 원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많은 지원들, 일시적인 후원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된 액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복지 혜택은 정말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드리면서도 우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도 더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란 용산 복지재단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16개 동의 그 지역 협의체나 이러한 것들이 잘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노인분이나 이제 중장년층, 청년층, 그게 모두의 하나의 요즘 고민이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나 이제 서울시에 보면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좀 용산과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 중에서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용산 공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공공형 일자리를 지금 용산구에서는 좀 하고 있는지요? 네. 제가 구청장을 맡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 맡아서 보니까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더라고요. 네. 단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요. 이것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8천여 개 자리를 만들어서 예. 구민들을 취직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용산에는 이제 HDC 신라 면세점도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텔 객실이 1,700개가 넘는 네. 용산 호텔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관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예. 우선에 우리 용산 구민들을 먼저 채용을 하게. 그래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용산에 이번에 우리가 공예관을 지은 것은 민관 협력의 롤 모델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겁니다. 예. 우리 용산에 이제 그 한남동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개발을 한다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용산에 300만이 넘는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걸 좀 사고 싶어 하는데 우리 것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장인 반열까지는 아니다 그러더라도 어르신들이 지금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 기술조차도 사장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그 전통 기술도 계승을 하고 또 우리 것을 만들어서 팔고 한국을 알리고 예.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마치 파리그라상에서 제의를 해 주셔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비를 전부 파리그라상에서 대고 지하에다가 당신들이 쓸 수 있는 그 회사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네. 15년 동안 쓰고 우리에게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네. 전액 그 공사비를 네. 거기서 대서 이제 그 네. 건물을 지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이 와서 만들고 또 파는 것도 어른들이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중국어로 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네. 기본급을 드리고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예. 또 더 드리는 이제 이런 그 유형의 이제 네.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서울시가 아주 창의적인 그런 획기적인 네.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또 칭찬을 해주고 우리에게 또 격려를 해줘서 아주 네. 좋습니다. 예. 그 미군 기지가 이제 곧 이전을 합니다.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게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집값 상승의 요인도 될 것이고 또 아까 초입에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어떤 미국의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이거와 관련된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은요? 우선에 이제 미군이 이전을 하고 110년이 넘어서 네. 1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들은 들어가 보지 못했던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네. 기지가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국가공원이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공원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또 알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미군 기지 안에는 과거에 네. 14,400칸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네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자동이라든가 둔지미 마을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농토도 80만 평이나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산 사람만 쫓아낸 게 아니고 네. 미군 기지 안에는 13만 기가 넘는 공동묘지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로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은 한설인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이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 이기주의자든가 단체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꾸 뭔가를 짓자, 거기다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 공원은 정말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해야 될 만큼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공원이니까, 국가공원이니까 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는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네. 공원,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선에 오로지 여기는 공원이 돼야 된다. 예. 뭔가를 이렇게 자꾸 짓고 오는 것은 맞지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우선에 우리 국민들의 그 총의를 모아서 긴 호흡으로 오늘 내일 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는 성당 하나 짓는데도 몇백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가공원을 만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네. 그냥 번개 뿌려 콩고 먹는 식으로 그 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드는데 국민들의 그 총의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하고 주체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모두가 다 결정을 해서 공원도 만들어가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정부에도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TF팀을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련돼 있는 그 기관들 서울시라든가 용산구 네. 그리고 이 공원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 다 망라해서 이 공원을 만드는데 그래서 후회 없는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가 네. 지금 총의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거의 한 3년여 동안 간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셨구나. 이촌역에서부터 용산고등학교까지의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 명확한 어떤 부처 이기주의에서 입각해서 그 개발을 해서는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제 용산구의 좀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면서 예,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 좀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요즘에 이제 뭐 저기 이태원이나 그다음 뭐 경리단길이나 또 그 옆에 해방촌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더라도 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막 변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뭐 해방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지요? 네. 그 해방촌 참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고요. 네. 그 남산을 등에다가 업고 용산을 전체를 조망하라고 내려다보고 있는 동네. 네. 참 좋은 동네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거기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사실은 꼭 아파트에 살아야만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층으로 이제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서 명소로 만들까. 그리고 아파트도 좋지만은 이 마을에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있었던 골목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외국에 가서 보면은 그런 도시가 참 많거든요. 네. 서울시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1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통 공간도 만들어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들이 이제 공원이 되고 나면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공원이 되고 나면은 남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남산에서 공원으로 내려서 한강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방촌을 다녀가고 다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필요한 시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와 그 현재가 공존하는 그러면서도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관이 일방적으로 한다든가가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지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해가면서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이 어떻게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다든가 거기를 더해라 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롯이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그것을 총괄해가는 총괄 또 MP가 있고 네. 분야별로 또 담당자들이 있고 그래서 잘 마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자체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제주도에 대한 구민들의 이용을 위한 또 좀 특화된 정책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구민들을 위한 어떤 휴양 시설을 이렇게 마련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네. 전에요. 네. 우리 용산구는 2030 중장기 네.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만들었거든요. 네. 초등학생들도 한 달 방학하면 방학 스케줄을 만듭니다. 예. 사람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30만 명이 살고 있는 용산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야 옳은가? 네. 이것을 전문가 집단에다가 맡겨서 대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용산구정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단체장들이 취임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다른 건 인수인계가 되는데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구멍가게도 인수인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창고에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외상이 얼마 깔렸는지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방 정부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재산 현황을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이 국에, 과에, 동에 다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뭐 2년 길어야 3년 다 이렇게 그 근무를 네. 바꾸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파악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그 모든 재산을 한 3년여에 걸쳐서 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0.1평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습니다. 용산 재산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예.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내 재산이 어디가 어떻게 산재해 있는지를 알아야 주인이 관심도 갖고 관리도 하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산 찾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우리가 몰랐던 그런 재산도 찾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전쟁 기념관 안에 우리 용산 땅이 한 1000평 들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 그걸 찾아서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전쟁 기념관하고 이제 네. 재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 결국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받고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산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땅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걸 불화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 그 부지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다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 받은 돈이 일반 예산에다가 다음에 편성이 돼가지고 예. 그것을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 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점용돼 있는 땅을 비롯해갖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도 매각을 하고 네. 그래서 들어온 돈을 전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써버린다면 땅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후대들은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땅이 팔렸으면 땅을 사야 되는 것이지 왜 땅을 팔았다고 다 쓰느냐? 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구유재산 그 관리 기금 특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이 매각이 되면은
그 땅을 가지고 대체 부지를 대체 재산을 취득한다라고 조례를 만들고 예. 5년 동안 모은 돈이 한 120억 가까이 돈을 모았습니다. 네. 뭘 할까?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익도 되고 그리고 땅값도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재산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것이 제주도 서귀포의 중문단지에다가 대지가 3,500평입니다. 네. 45채가 지어져 있는 휴양소를 용산구가 매입을 하고 그 제주도에다가 휴양소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예. 용산 구민만 이용이 가능한 거네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용산 구민들은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저렴하게 하는 거고 일반인들 그래도 일반인들도 다른 어떤 그 펜션이라든가 다른 콘도라든가에 비교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러십시오. 예. 네. 마지막으로 정구의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더 큰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소원 성취되는 2018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용산구청의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를 말하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